안녕하세요. 수의사 특공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광교맘 동물병원 유흥빈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딸, 아들, 딸 세 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2015년부터 맘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 유흥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죠.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원장님하고 이제 주제 얘기하기로 한 게 이제 애견의 치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진료하실 때 치아 관련된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높으신 편인가요? 아니면은 치아 질환으로 진료를 오는 것도 높은 편이기는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30% 정도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진료가 와도 온 아이들의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기본 검진을 오면 이제 치아를 이제 봐주시니까 네, 이제 그렇죠. 거기서 이제 거의 다 발견이 된다. 50% 정도는 발견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절반 정도는. 그러면 보호자분들 인식은 어떠세요? 보통 치아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전혀 모르시다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는 편들이신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식도 많이 하시고 치아 관리의 중요성도 많이 아시는 편이시고 또 반면에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잘 많이 안 좋아지시고 오시는 분들도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좀 어린 나이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강아지들 이제 만약에 첫 강아지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아기 이빨일 거죠. 유치일 텐데 그때도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뭐 양치라든지 뭐 그런 관리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필요는 하고요. 근데 사람들 어린이들 유치는 초등학생 넘어서 때까지 한 10년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강아지들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유치를 가지고 있는 시기는 이제 처음 분양을 받으시고 결국 이갈이 시작을 한 5개월, 6개월부터 시작해서 한 8, 9개월 정도 사이에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한 2-3달 정도가 유치를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 이빨을 깨끗이 유지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보호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그 기간은 이제 양치랑 친해지는 기간, 칫솔이랑도 익숙해지고 치약이랑도 익숙해지고 입에 뭐가 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양치를 열심히 깨끗하게 해주는 것보다는 이제 놀이 형태로 이제 나중에 다 커서 이제 영구치가 났을 때 양치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하도록 좀 이렇게 친숙해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그 나이 때는 그 유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약간 칫솔 치약과 친해지는 시기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유치가 남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네, 특히 소형견들이 많이. 맞아요. 작은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근데 소형견들 저 궁금한 게 소형견들이라서 유치가 남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소형견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병원에도 오는 대형견들, 중대형견들만 해도 거의 유치가 잔존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친구들, 포메라니언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이제 강아지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아파트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작은 아이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도 유치 남는 아이들이 많을 거고 작은 종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이 유치가 빠지지 않고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장님은 만약에 이제 유치가 남아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발치를 권유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냅둬보자 이런? 유치가 있다고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목숨이랑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미 나와야 될 영구치를 밀고 나오지 못하고 유치가 옆으로 삐져나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부종교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또 추후에 당장의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제 영구치가 있어야 될 옆으로 삐져나와서 유치 영구치가 붙어 있어서 그 사이에 이제 치석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치은염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추후에 치주염까지 문제가 될 경우가 있어서 이제 유치 발치는 되도록이면은 이른 시기에 발치를 해주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이제 유치를 갈고
이제 영구치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정말 관리를 그때부터 잘해줘야겠네요. 그쵸. 영구치 같은 경우에는 한 9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평균 강아지 수면 그래도 뭐 한 17년, 19년 정도까지는 보는데 대략 한 15년, 20년 정도를 계속 이제 그걸로 생활을 해야 되는 이빨이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치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가서 참으면서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강아지들은 스케일링 하려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양치가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무슨 제가 하도 뭐가 많아서 적어왔어요. 치아 관리껌, 덴탈껌, 바르는 치약, 먹는 치약, 구강 스프레이, 또 물에 타주는 것도 있고 이런 종류가 엄청 많던데 그런 것도 효과가 있나요? 뭐 사실 저도 막 이제 그쪽으로 막 전문적으로 다 하나 제품을 아는 건 아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 그 발라주는 치약, 뭐 물에 타서 해주는 관리하는 치약, 뭐 양치껌을 해주시는 게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제일 효과적이고 뭐 제일 비용이 저렴하면서 제일 효과적인 거는 물리적인 양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양치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뭐 양치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에 타먹이는 치약이라든지 입에 발라주는 젤이라든지를 써주시면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독으로 이게 양치를 대신할 수 있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박박 양치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치. 근데 양치를 해도 이제 막 입냄새가 나고 치석이 생긴다고 이제 얘기하는 보호자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 건 왜 그럴까요? 이게 만약 사람처럼 진짜 아침 먹고 3분 동안 송곳니부터 시작해서 앞니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스스로 아니면 정말 거부감이 없어서 뭐 한 1분에서 2분 정도 열심히 양치 이 양까지 다 이렇게 해준다 라고 하면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뭐 치석 생길 일도 별로 없고 괜찮을 텐데 아무리 양치를 잘하는 친구들도 아무리 열심히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보호자분도 하루에 한 번 1분 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훨씬 더 치석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석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양치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뭐 덴탈검 이런 걸 해줘도 결과적으로는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줘야겠네요. 그게 제일 좋기는 한데요. 뭐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아지들은 스케일링 하려면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마취가 절대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니까 이게 저는 보호자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정기적으로 사람처럼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딱딱딱 정해서 그 스케일링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규칙적인 양치를 통해서 일단 다음번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늘려주시는 게 좋다. 최대한 시기를 늦춰보고 그래야 보호자분들도 인지를 하시고 더 열심히 양치를 시켜주시지 사실 뭐 그냥 뭐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일해지게 되고 양치하는데 조금 덜 신경을 쓰시게 돼서 그냥 최대한 스케일링을 하는 시기를 벌어주면 좋다. 그러면 스케일링을 뭐 얼마나 자주 해야 된다 이런 주기는 딱히 정하신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딱히 정한 거는 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빨 관리 잘 되는 아이들 보면은 10살 됐는데도 막 진짜 한두 살 어린아이 이빨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는 뭐 사실 스케일링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기간 뭐 이렇게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물론 그게 되게 어려운 방법이지만 양치를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저도 보호자분들 오면은 맨날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이제 13살인데 네. 이미 8살 때 양치를 못 해가지고 이빨이 다 썩어서 거의 다 발치를 해서 이빨이 지금 뭐 송곳니 3개, 어금니 2개 이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보호자분께 어렸을 때 좀 교육 잘 시켜주시고 양치 잘 시켜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보호자분들의 이제 염려사항을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뭐 강아지 카페 이런 데서 봤더니 스케일링에 대한 필요성은 그래도 좀 알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걱정이 마취. 맞아요. 근데 마취를 할 때마다 스케일링 할 때마다 마취를 해야 되니까
그 마취가 위험하지 않은지 이제 그런 거 궁금증이 많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마취가 뭐 몸에 좋을 거는 없겠지만 마취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뭐 혈액 검사, 그다음에 뭐 엑스레이, 흉부 쪽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청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뭐 그거 상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취에 대한 위험성이 이렇게 막 뭐 심한 거는 아니어서 많은 거는 아니어서 예, 안심하시고 하실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마취는 안 하면 좋은 거니까 똑같은 맥락이지만 그래서 양치를 더 열심히 해줘야 된다. 예, 스케일링을 하지 않으려면 마취를 하지 않으려면 그만큼 더 보호자분께서 양치를 시켜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마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취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마취 안 하고 스케일링이 안 되나요? 근데 진짜로 며칠 전에 보호자분께서 마취를 안 하고 다른 병원에 스케일링을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카페에 나오더라고요. 네, 카페에 그리고 검색하면 무마취 스케일링 이런 거 나와요. 네, 근데 뭐 다른 분이나 뭐 수의 선생님은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스케일링을 진짜 무서워해요. 그 느낌도 너무 싫고 이게 이빨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잇몸에 막 맞아요, 들어가고 맞아요. 그 소리랑 그 느낌이 너무 싫거든요. 안으로 이렇게 쑤시잖아요. 네, 저는 진짜 치과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 사람도 사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그냥 맨정신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게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왜 이걸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엄청 심할 거예요. 만약 진짜 막 뭐 돌을 닦아서 진짜 네, 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 강아지가 있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제가 수의사라서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마취를 안 하고 스케일링을 한다는 거를. 거의 득도한 강아지가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보호자분이 계시더라고요. 했다고. 저도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마취를 안 하고 하듯이 스케일러를 통해서 스케일링을 한 거다 그러면 그 강아지도 정말 대단한 강아지고 그걸 해주신 수의사 선생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스케일러를 한 거 같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아마 손으로. 핸드 스케일러를 한다 그러면 좀 한계가 있죠. 그것도 아이들도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마취는 어떤 종류가 어떤 게 있냐. 이제 보호자분도 이제 너무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뭐 주사 마취, 호흡 마취 다 아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은 무슨 마취 사용하세요? 저희는 뭐 사실 이제 병행을 해요. 주사 마취도 진행을 하고 호흡 마취도 진행을 하고. 그때. 보호자분이 항상 이제 오시면은 이제 저희도 어떤 마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진행하고 뭐 원하시는 걸로 도와드리게 됩니다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보호자분도 이제 호흡 마취는 안전하다, 뭐 주사 마취는 안전하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맞는 면도 있지만 사실 이제 아닌 면도 있어요. 사실 뭐 안정성으로 따지면 주사 마취건 호흡 마취건 둘 다 안전하다면 충분히 안전한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선호하시는 마취가 있으세요, 원장님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호흡 마취가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편하고. 수의사 입장에서. 왜냐면 이게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스케일링 하는 동안에 아이의 각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서 뭐 이제 스케일러를 통해 나오는 물을 이제 밑으로 흘릴 수 있게 도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거꾸로 오연성으로 이제 스케일러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호흡 마취를 하게 되면은 이 기관 크기에 맞는 습관을 하게 되니까 이제 오연성으로 거꾸로 넘어갈 것도 훨씬 줄어들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뭐를 이제 응급의 대비가 바로 가능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마취를 끄게 되면 회복도 주사 마취보다 훨씬 더 빠르게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수의사로서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수의사 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호흡 마취를 선호하는 편이죠. 네. 그러면 이제 스케일링 전에 아까 필수 검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사람하고 이제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컴플레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은 되게 요즘에 저렴하고 요즘에 보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강아지는 스케일링 값이 비싸냐. 이제 그게 이제 불만이신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검사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죠. 마취 검사 들어가는 거. 근데 그래도 이 정도 검사는 해야지 마취하기 전에 안전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검사는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왜 내 이빨 가가지고 이빨 하는데 또 뭐 돈 10,000원, 돈 20,000원 안 되는데 강아지들 스케일링 하면 뭐 10만 원 이상이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병원마다 물론 이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 병원에서도 스케일링 단독 비용은 55,000원 뭐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이제 뭐 마취하기 전에 필수 검사 그다음에 이제 마취 비용이 드니까 이제 비용이 그렇게 드는 거거든요. 필수 검사라 하면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청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제 검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의사가 할 수 있는 검사기 때문에 청진상에 만약에 뭐 심장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이제 안 좋은 소리가 들린다 라고 하면 뭐 혈액 검사까지 진행 안 하더라도 일단은 뭐 스케일링을 위한 마취를 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취를 하게 되면은 주사 마취가 됐던 호흡 마취가 됐던 마취제가 뭐 이제 간, 신장 이렇게 통해 가지고 대사 배설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뭐 간, 신장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뭐 빈혈 탈수, 뭐 그 정도 확인, 뭐라면 뭐 기본적인 혈구 검사라고 하는 혈액 검사, 뭐 그다음에 혈청 검사, 간 신장에 대한 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청진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뭐 이제 나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기본 흉부 엑스레이 정도까지는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마취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엑스레이 찍거나 혈액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이제 스케일링 하려다가도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맞아요. 뭐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뭐 간 수치가 물론 뭐 이제 증상상으로는 없었지만 간 수치가 안 좋았다든지 뭐 심장 수치가 안 좋은 면이 있다든지 보호자분이 인지를 하진 못하셨지만 뭐 청진했는데 심장에 이제 심장병이 있었을 때 들리는 심잡음이 들린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고 추후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을 때 마취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